네, 어제 새벽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리정철에 대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암살 개입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리정철이 북한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직접 독극물을 제조했을 가능성도 열린 상태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체포가 됐습니다. 리정철이라는 인물, 근데 전공이 약학이더라고요. 독극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970년생이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가서도 좀 연구한 그런 경력이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약 성분 내지는 이제 독극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순순히 잡혔다는 걸 보니까 그냥 외화벌이 사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가족과 같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조사를 뭐 한다고 하니까 예. 정확한 것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이 뭔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CCTV에 잡혔다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네. 추가하자 그러면 예. 현재 이 사람이 약학을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 북한이 사용했던 그런 그 특수한 독극물은 혼자서 제작이 거의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정찰 전국 기술국에서 독약을 개발하는 데 관여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전부터 김정남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호치탐탐 기회를 노려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약학 전공자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독약을 만들어서 혼자 실행했다고 북한이 꼬리를 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신분증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함께 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서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관도 자녀를 한 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예.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집안이 좋고 하니까 네. 자녀를 둘 다 데리고 있었지만 통 하나밖에 못 데리고 있는데 노동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부인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동자 신분인데 부인과 자녀가 둘 있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예.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찰 전국 산하 사이버 부대가 있고 네. 그리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사이버 부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공작도 하는 나름대로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근처에 해외 공작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공작원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뒤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특수한 그런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자인 건지 예. 직접적으로 테러를 기획하고 또 사람들을 고용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수 기술자, 그러니까 독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또는 이제 관련해서 이 사람이 무기와 관련된 북한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하나의 동남아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수출한다든가 네. 또는 이제 뭐 핵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또 도입한다든가 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분야하고 군 관련 일을 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제 테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정찰총국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찰총국 소속인지 아니면 뭐 인민무력부라든가 예. 뭐 그쪽 소속인지 뭐 신분은 주장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일반 노동자로 해외에 나와서 그렇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오후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봐야 예. 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들을 데려오고 왔다는 것은 노동자는 할 수 없는 거고 네. 최소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외화벌이 상사라든가 일테면 아니면 진짜 뭐 외교관이라든가 네. 아니면 특수하게 정말 북한에서 필요해서 파견하는
이제 그런 특수인물을 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가족과 같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또 하나 좀 수상한 거는 집에서 순순히 잡혔다는 거죠.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만약에 가담이 좀 있었다면은 집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그 독약 캠프를 깨물고 죽었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 소행이라고 특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이 그 약학을 전공해서 예. 독극물을 만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독 범행이다. 북한 당국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리정철이 김정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독사를 그 모의를 했는데 그 베트남 여권을 가진 여자하고 예.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진 여자 두 사람을 이정철이가 개인적으로 포섭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모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북한 당국이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정철이를 그냥 탈출 안 시키고 이렇게 체포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리정철도 그렇지만 칼기 과거에 이제 폭파범 김현희 씨는 그 청부의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백두혈통을 굳이 외국인까지 이제 고용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현희 씨는 예. 뭐 올해 이제 공작 교육을 받은 분이고 직접 그분은 이제 테러에 가담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최소한 하여튼 2000년대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공작의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부 살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직접 공작원이 내려와서 했을 경우에 오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킬러를 동원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여자 두 사람을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속았다 말하자면 그냥 히든 카메라,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외국 프로그램 보면 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재밌게 이제 사람을 속여서 막 깔깔대고 웃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하자고 그래서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 이용당했다 그런 지금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어떤 전략 전술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냥 버리는 카드죠.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그냥 버리는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지금 것이 상당히 유력한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백두혈통을 죽이는데 어떻게 킬러를 동원하느냐 한다고 한다면 정착정국 요원이 직접 가서 죽이든지 해야지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뭐 제 생각은 전자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 때문에 직접 했을 경우에 요원이 직접 해서 잡혔을 경우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칼기 사건을 네. 이제 경험 삼아서 네. 킬러를 동원하는 식으로 방향을 이제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너무나 황당한 그런 실수들을 많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고 바로 계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그런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는 거. 예. 그건 뭐 상식 밖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그 LOL이라고 썼던 예. 그 셔츠를 아주 큰 글씨를 쓴 여자가 자기를 일부러 노출시키는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잡힐 각오를 하고 이것이 전부 다 계획적인 그런 암살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누가 시켜서 속아서 그냥 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하고 이제 꼬리를 자르기로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정철이가 안 잡혔으면은 두 사람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정철까지 잡혔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정철이를 갖다가 여기까지 이제 선을 그으려고 할 겁니다. 이정철이가 단독으로 예. 김정남과의 그 개인적인 그런 사적 감정 때문에 김정남과 암살을 했다라고 해서 끝내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은 좀 침묵하는 모습이었는데 리정철이 잡히고 나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북한 대사관에서 쫓아가서 시체를 그냥 달라 그랬고 해봐 좀 말라 그랬고 화장하자 그랬고 예.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리정철이를 면담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대사가 리정철을 면담했을 경우는 동무 걱정하지 마시오. 원래 계획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리정철이 잡혀가지고 신문 과정에서 뭐 변심을 해가지고 예.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할까봐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무는 우리 공화국이 영웅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가정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원래대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 거죠.
인도네시아 그 정부에서 예. 면담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예, 이 북언과 관련해서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좀 수용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북엄 시신 등의 문제를 놓고는 뭐 아무래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좀 충돌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강철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지금 얘기한 건 아닐 거고 예. 외무성 또는 더 나가서 뭐 정찰 총국이 됐든 아니면 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발뺌을 해라. 예. 공화국과는 관련 없는 걸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트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검도 하지 말라. 시신을 돌려 달라. 또 뭐 화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그 일종의 이제 적대 세력, 그러니까 그 남한을 지칭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남한 전국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북풍 공작이죠, 일종의. 네. 이것을 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그 정보 당국에서 하고서 지금 북한에게 덮어 씌우는 거다. 자기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리발 내밀면서 자기들은 관계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네. 장벽을 하나씩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말레이 경찰에서 이건 북한 소행이고 예. 이거 확실하다고 발표를 했을 때 네. 이건 우리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쭉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니까 자기들을 배제시키고 이건 짜고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도 남한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표를 하겠죠. 일단 오늘 이제 오후 2시 반쯤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북한의 배후라고 나온다면은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도 하고 예. 뭐 미사일 발사도 하고 했지만은 테러 전국을 몇 년 전에 해제했던 것을 다시 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근래 들어서 사람을 직접 죽인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해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전국으로 지정 못했는데 이번에 명백히 김정남이를 북한 당국이 이렇게 독사를 교사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네. 테러 전국을 뭐 다시 재정하기가 이제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현재 이거는 테러 전국뿐만 아니고 매년 연말이 되면 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예. 그 결의안 채택하면서 북한의 그 최고 지도부가 인권은 유린한다 해서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다가 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제소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북한의 전체적 인권 문제가 아니고 김정남 암살 사건만 가지고 김정은이를 갖다가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남이가 국제 테러범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 이 말레이시아 경찰 기자회견이 2시로 알려졌었는데요. 어떤 입장 동의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서 오후 4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 또 이제 보면 최근에 북한 석탄을 이제 수입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단을 하는 건데 유엔 결의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게 북한과의 그런 김정남 이 살해 사건 그 관련된 경고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대북 제재,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예.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좀 강합니다. 원래 2321호 결의에 의하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중국에 수출했던 해외에 수출했던 석탄 총량의 38%만 그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의를 했는데 지금 중국 상무성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전면적으로 지금 수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일반적인 그냥 그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를 수행하는 것 더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돼서 강하게 물론 또 미사일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포함해서 강하게 응징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번에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게 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강하게 뭐 북한을 제재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주는 정도지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ICC 제소, 국제 형사재판소 제소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동의하기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국제 형사재판소 그 회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안보리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동의를 해서 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손치더라도 네. 김정은을 불러다가 재판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떻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그러한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길들이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인 외교 관계라든가 정치 관계에는 이 국제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한미일 공조 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공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립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서 북한을 버리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